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26도로 덥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낮 동안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나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맑은 날씨 속에 30도를 웃돌면서요. 날씨가 더 더워지겠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에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이죠.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극장 철거를 둘러싸고 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도 혈액 릴레이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횡성 더덕을 알리고 또 더덕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청일면에서요. 이 더덕 관련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성 미니 더덕 축제를 비롯해서 지금 더덕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8월 1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학부 교육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서 이 도내 대학들이 모두 탈락한 것입니다. 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 13일 2023학년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대상 교육기관으로 8곳을 선정해서 발표했지만 이 도내 대학 3곳은 모두가 탈락한 것입니다. 이 강원도 내 대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지역 전기 공사업체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전이 동해안 시인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한 해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입찰 심사 기준을 변경해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도내 모든 중학교에 학업 성적 관리 지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엔 올해 2학기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에 대해서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학업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방침을 확정했죠. 또 관련 예산까지도 이제 확보가 돼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또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극장 맞은편에 텐트를 설치하면서 농성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직접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 이주성 수호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범시민연대를 포함해서 전국에 110여 개 단체가 이 전국 공대를 출범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좀 어떻게 출범하게 된 건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원주를 중심으로 8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미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아카데미 극장 이슈가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전국에 계신 많은 단체들께서 힘을 좀 보태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전국 공대위를 이제 발족하기로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10여 개의 단체가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전국으로 이 이슈들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아카데미 극장 건너편이군요. 네. 텐트를 설치하고 또 반대 시위도 계속한다고 들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위법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철거 쪽으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조금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이었고요. 예. 네, 그 다음 날 실은 텐트를 저희가 치고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하루 전에 네, 그 아카데미 앞에 펜스까지 시청에서 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네, 부랴부랴 이제 서둘러서 건너편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뭐 폈다 뭐 다시 이제 접었다 뭐 그러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도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네, 운영하려고 접었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어떤 그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겁니까? 원주시의 위법한 철거안으로 인해서 원주시 의원님들의 의결권이 일단 침해되었다는 소송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시정 토론 청구를 계속해서 억지 행정으로 받지 않고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익위와 감사원에서 민원을 제기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위법하다, 위결권을 침해했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번 주 이제 국회에서도 한 차례 기재회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원주에서는 권익위의 이 권고도 받지 않고 있고 예. 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주민등록번호를 또 받아오라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이 공지를 했어야 됐는데 원주시에서 공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어기고 지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거는 이제 여러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자문을 얻어본 바 확실하게 위법이다라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과 그리고 고소 고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뭐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시정토론 청구 관련 답변도 왔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은 이제 또 어느 정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참고를 한 내용인 것 같더군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원주시는 계속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시정정책 토론을 요구하는 네. 분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아카데미 친구들이 권익위에 주민등록번호 제출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넣었고요. 그래서 권익위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가지고 충분히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저희가 행안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주시가 말하듯 주민등록번호를 시민들이 수집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더라고요. 네.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시정토론이 가능하다라는 최종 답변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주시는 시정토론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하기 싫다는 거죠. 뭐, 네. 뭐 시민들이 토론 좀 하자는데 주민번호 네. 제출하라고 한다는 게 좀 쉽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네. 이런 가운데 뭐 이런 찬반 갈등이 또 청년단체 시의원 간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또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대로 네. 국회에서 또 회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군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시민들의 이런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갈등이 없게끔 조정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카데미 극장 계속해서 기사가 나고 있고, 그 기사에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 철거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댓글, 그리고 또 보존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계속해서 서로 대립되면서 감정적인 움직임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하루속히 시청에서 시정 정책 토론을 알겠습니다. 받아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조정하지 말고 조정해달라. 네. 라임이 맞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예산안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는 시는 언제라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달 늦어도 뭐 다음 달쯤에는 뭐 철거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뭐 소송을 하더라도 뭐 실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아카데미 극장 보존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소송을 진행해서 그 철거를 저희는 멈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만들어진 철거안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법적인 부분 말고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가지고 철거를 막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예. 지금 저희가 텐트 앞에서 이제 매일 조금 문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텐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거든요. 저도 어제 4시간 넘게 이제 낮 시간에 있었는데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해칠까봐, 저희의 건강이 해칠까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덥다고 마실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간식도 많이 사다 주시고 하시는데 그런 보존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시민분들의 힘을 힘입어서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 이주성 수호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우리들 삶의 형태,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요, 또 헌혈 문화도 크게 위축되었다고 하는데, 어제가 6월 14일 헌혈의 날이었다고 하죠. 어제 헌혈의 날을 맞아서 강원도 내에선,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선요, 또 헌혈 릴레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헌혈 문화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좀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혈은 중요한 일인데요.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헌혈을 하려는 사람과 헌혈 문화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올해 강원도에서 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5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20%, 1만 3천 명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요. 통계적으로는 20에서 30%의 헌혈자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실제 헌혈의 집에서 체감하는 감소율은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강원도의 헌혈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단체 모임이 줄고 또 헌혈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면서 개인 헌혈자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군장병과 단체 헌혈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헌혈을 대입 봉사활동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면서 10대 헌혈자도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원주 헌혈의 집 터미널점 최미영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사회활동도 제한되고 학교나 군부대, 사회단체 이런 데 단체 헌혈도 많이 감소됐고요. 헌혈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헌혈자 수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전후가 한 30% 정도 감소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체감하는 정도는 더 많이 크고요.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혈액 부족 사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환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미뤄지거나 아니면 생명을 위협받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헌혈을 통해서는 이제 어떤 감염도 일어나지 않고요. 안전하게 안심하시면서 헌혈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네, 특히 단체 참여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이 대입제도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 헌혈의 집에 방문해 헌혈하는 경우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이유로 보입니다. 원주 헌혈의 집의 경우에도 2019년에는 3천여 명의 고교생 헌혈자가 방문했지만 작년의 경우 1,000명 정도의 헌혈자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군장병과 학교와 같은 단체 헌혈이 줄어든 것이 헌혈자 참여자가 줄어든 중요한 이유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인 6월 14일 제2회 헌혈자의 날을 맞아서 춘천과 횡성에서 헌혈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을 순회하는 헌혈의 집 버스에서 지자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김영찬 담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월 14일이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 연맹과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국제헌혈자 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가 지정한 세계 헌혈자의 날이거든요. 강원도민 헌혈 릴레이를 6월 14일에 맞춰 추진함으로써 헌혈자의 날을 도민 여러분께 홍보하고 같이 헌혈 활동을 벌이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춘천과 횡성을 시작으로 헌혈 릴레이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헌혈 릴레이에 참여하실 건데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장님도 참여하셔서 헌혈도 하시고 헌혈자를 격려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헌혈 문화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헌혈 프로모션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헌혈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헌혈의 집에 방문하면 기념품을 챙겨주는 것 외에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헌혈 인증 사진을 올린 분들 중 20명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30세 이상의 중장년층 헌혈자들을 초청해서 지역의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헌혈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보통 자주 합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좀 혈액의 필요성에 대해 좀 실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헌혈을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이제 헌혈해서 오면은 그 분위기가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가지고 계속 헌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 못해서 그런 거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헌혈 릴레이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인데 원주 같은 경우는 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원주에서는 29일 목요일에 헌혈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원주시청 앞에 헌혈버스가 준비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운영됩니다. 영화 관람권과 외식 상품권을 비롯한 헌혈 기념품과 또 봉사시간 4시간의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생명을 살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헌혈에 많은 분들의 참여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군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농산물 중에 하나가 더덕이죠. 이러한 또 횡성 더덕을 알리고 또 더덕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요. 이 청일면에서 더덕 관련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미니 더덕 축제도 진행하고요. 또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주민 제안 접수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 조정옥 청일면장 연결하겠습니다. 면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청일면장 조정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청일면 이 더덕이 많이 생산되나 봐요. 예, 전국의 한 40% 정도를 횡성군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요. 예. 그 중에 또 더 많은 양을 한 50% 이상을 예. 또 청일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덕 전국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예. 청일면에서요. 예. 그 양으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 400헥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청일면에서 더덕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이게 뭐 준고냉지 예. 뭐 이런 산간 지역에 가깝다 보니 그 지형이나 뭐 그런 향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또 적합지로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고냉지 하면요, 뭐 배추 농사도 가능하겠고 여러 가지 그 작물이 선택지가 있을 텐데 더덕이 그중 뭐 잘 되는 또 이유가 있나 봐요. 글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횡성 더덕 축제가 올해 9월에 있습니까? 예,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예. 예. 이 횡성 더덕 축제는 올해 몇 번째입니까? 올해 지난 2012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가 네. 이제 10회째 더덕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뭐 코로나 때는 좀 그냥 지나가셨겠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에 예. 3년 만에 개최를 했고 이제 올해 다시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네. 이 더덕 축제 뭐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처음에 어떻게 네. 좀 시작이 된 겁니까?
이제 저희 뭐 청일이 아무래도 더덕 농가가 많고 예. 더덕 생산량이 많다 보니 이제 청일에서 축제를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횡성의 특산물이기도 하니 그거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 좀 찾으십니까? 아, 더덕 축제예요? 네. 네. 많이 오시죠. 네. 그리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3년 만에 하다 보니 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지난해에 또 부족했던 점 뭐 이런 걸 보완해서 또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프로그램들,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주말에 미니 더덕 축제를 통해서 네.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테마 프로그램 이런 거 시범 운영을 해봐서 네네. 호응도가 좋고 이런 거를 그 본 축제 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네. 미니 더덕 축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원래 축제는 9월부터 열리는데 네. 벌써 이미 그 시작을 해서 9월까지 매주 그 축제가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 예. 그러니까 6월 3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이건 이제 횡성 더덕축제위원회에서 쭉 추진을 하는 건데요. 횡성 더덕축제장을 청일면의 주요 관광 자원으로 상설화하고 네. 그리고 이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횡성 더덕축제를 사전 홍보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만나는 미니 더덕축제를 진행하는데요. 네. 혹시 이제 주말에 또 어디를 갈까 고민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저희 횡성군 청일면에 있는 더덕축제장으로 한번 놀러 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더덕 요리도 이제 맛볼 수가 있겠군요. 방문하시면요. 네. 예. 더덕 요리도 있고요. 이제 더덕에 그 함유된 사포닌이 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만나는 미니 횡성 더덕 축제에서는 더덕을 넣어서 더덕향이 가득한 각종 요리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더덕 매기 매운탕, 더덕 삼겹살, 더덕 튀김, 더덕 순대, 더덕 막걸리 등 푸짐한 먹거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마다 열리는 미니 더덕 축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문해서요. 한번 그 맛도 보고 또 프로그램들도 한번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행사 준비 잘 하시고요. 또 더덕 한번 맛보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조정욱 청일면장이었습니다. 네, 김정국의 노래 오늘 보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